예, 안녕하십니까. 성성이라 송원건 목사입니다. 내가 본 정강훈 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는데요. 내가 하면은,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런데, 그래도 2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, 2년 반이 이제 넘었습니다. 그리고 광화문에 이제 목사로서 조금이라도 애국에 시간을 좀 들여보자. 촛불 한 자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고 나서 광화문에 2년 동안에 거의 살다시피 시간을 보낸 그런 이제 2년을 보내고요. 목사로서 또 이 유튜브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 접촉을 하면서 참 이 언론은 이 균형 감각이 정의와 진실 그리고 신속 정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? 굉장히 이게 균형 감각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정강훈 목사는 특히 우리 한국에 또 역사에 아마 남을 수밖에 없는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고 한국 정치에도 큰 영향을 끼친 분으로 아마 자기매김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주시하고 깊이 가깝게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감각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너무도 그분의 그 스펙트럼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. 그런데 제가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없고요. 3.1절 집회 전후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접촉을 했고 또 정말 많은 이제 간접적인 접촉만 아니라 직접 접촉도 짧은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. 2년 동안에 이것저것 다 들은 이런 거 다 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성 있게 그 내면과 깊이를 다른 분이 잘 모르는 것 제가 많이 느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튜브 전국대회를 통해서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한 80여 명이 참석했는데 실제 유튜브를 들고 이렇게 찍고 하는 분들은 한 40명에서 50명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. 그 숫자만 해도 엄청난 거지요.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 바른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할 분이 얼마나 저부터 해서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 유튜브를 그 목사님이 보셨는지 제가 거의 광화문에 이제 중점적으로 2년 넘게 했으니까요.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고 또 그날 저는 오라고 해도 간 적이 없습니다. 가지를 안 했습니다. 다만 한 번 이제 가서 만난 것은 이 유튜브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데 저는 2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. 가지를 안 했고요. 그런데 이번 유튜브 그 대회를 하면서 저보고 이렇게 그 헤더 그 시트 테이블에 그 의자를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그 이제 비서실장님이 이제 그 남 전도사님께서 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참 그까지는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찍다가 그렇게 이제 가서 결국은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가깝게 그리고 오랜 시간에 이제 통해서 제가 묻기도 하고 정말 단호하게 기자라고 할까요? 제가 나이가 그 밑에는 아니니까요.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저도 좀 반대측에 서 있는 단체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요. 많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. 많은 말을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균형 감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. 한교안 출마 선언할 때요. 그 유튜브 할 때 이름이 제가 많이 오르내렸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도 정말 정말 회개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 총리와 전 목사님의 그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.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또 만나게 됐고요. 제가 이 목사님에게 접촉을 하면서 이런 거 전화라든지 이런 말씀을 제가 비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왜 욕을 거친 언어를 쓰시느냐?
모세도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? 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느냐?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. 그리고 비대면과 이 정권이 바뀌면, 비대면 일과 이 정권이 바뀌면 전광훈 시대는 이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또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. 이것을 비추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. 자존심 상하니까 아주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큰 그릇은 반대하는 자들, 지도자들 이런 거 품고 가야 되지 않느냐, 이런 말도 제가 했습니다. 그리고 교계의 지지 기반이 너무 약화되어서 큰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, 40% 50%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느냐, 한교안에 대해서도 지나치지 않느냐, 뻥과 거짓이 많은 것이 아니냐,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이것이 큰 문제죠. 다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정말 목사님은 유치원생이야,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이제 그 특유한, 저도 자존심 조금 상하면서 들으니까 완전히 제가 정말 인정했습니다. 인정하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구나,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해서까지 한 번 언젠가는 하나씩 말씀을 참 드리고 싶습니다. 드리고 싶고요. 효력과 영향이 그러면 뭐 그런 말을 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싶지만은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느낌은 조나단 목사님께도 제가 전화를 해서 글도 몇 번 올렸습니다.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또 광화문의 이 운동에 있어서 진짜 쓴소리 화를 내면서 심하게 말한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는지 웃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뒤로 분명히 조금씩 그런 문제는 지나친 그 욕 이런 것이 뭐 어젯밤에 또 화가 나서 했지만은 많이 그런 것을 그렇게 반영을 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. 어쨌든 간에 모두 거절치 않고 이렇게 참 받아주시는 것이 제가 균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. 이 설명을 몇 시간 듣고 이제 너무 귀한 분이다, 하나님이 내리신 분이다,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. 분명히 느꼈고요. 그런 뭐 긍정적인 이런 설명들을 제가 다 올릴 수는 없고요. 이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양면이 항상 있는데요. 전 목사라고 뭐 양면이 없겠습니까? 그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그것이 크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,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내게 안 맞는 게 많이 있죠.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을 항상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현재의 이분이 영향력 이런 것들을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엄청나게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흔히 가지를 보지 말고 둥치를 봐야 되고, 가지가 몇 개 꺾어졌다고 둥치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렇게 말하면, 뿌리가 뽑아졌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죠. 또 달과 손가락을 이야기하는데 이 손가락을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자꾸 쳐다보는 이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. 세상 사람들과 이 정치가들 또 교계에서도 역시 아직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뭐 절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, 비판을 하도 많이 하고 무섭게 하니까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적인 것, 미래적인 것,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. 어쨌든 제가 3.1절 전후로 있었던 것만 몇 가지 말씀을,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. 제가 거기에 제일 많이 접촉을 했고, 저는 3.1절을 기준으로 그 전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. 뭐 그 시대는 끝났다, 뭐 성령이 떠났다, 이제는 역할이 끝났다, 이제는 한국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섰다, 이런 말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. 이 뭐 정부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
실제로 그렇게 보였고 말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보질 않았습니다. 아주 완전히 나무가 가지가 몇 개 꺾어져도 죽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3.1절 보면은 모든 것이 판결날 것이라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을 받았습니다. 3.1절 날 보면은 뭐 알 것이다. 죽었는지 살았는지 끝났는지 다시 뭐 또 살아날 건지. 그래서 이 불씨앗이 살아났다고 저는 봅니다. 이게 완전히 저는 그때 현장을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윤석열 지지를 계속 하고 밀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국을 돌파하면서 투어를 뭐 몇 억을 썼다고 그럽니까? 뭐 5억인가 6억인가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계 목사님들 모임 이제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돌고 또 뭐 이렇게 또 역전이나 이렇게 또 돌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강화문 3.1절의 집회를 보고 또 다른 단체도 많이 생겨났죠. 그 집회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. 이거는 제가 감동받은 게 예측이 맞았다.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유튜브 대회를 이제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처음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유튜브 그런 걸 해야 된다. 어쨌든 우파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뭐 유튜브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마침 뭐 한다고 그래서 갔죠. 갔는데 거기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100억을 상금을 걸겠다. 10억, 100억 이제 이 두 가지. 이런 건 참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올렸습니다. 또 소집 대기령을 바로 또 발표를 다음날 하시더라고요. 또 축제를 하든지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해서 다 불러 모아놓고 정광석화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죠. 놀라웠습니다. 그리고 이거 다음에 뭘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북한 통일 집회를 한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. 북한 통일에 집중해서 김정은의 이런 북한 통일 문제, 김정은 문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싸우겠다 하고 조중동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. 예, 이걸 광고를 띄웠습니다. 이것도 비용도 이제 이렇게 동생에게 50억을 또 이렇게 빌렸다고 그래요. 예. 그리고 광고를 냈는데 통일이 된다, G2가 된다 그런 비전을 또 계속해서 또다시 말씀을 했고요. 그 기독교 나라 이런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예수왕국 복음 통일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말하는 것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기독청과 교민청 이것도 어떻게 좀 뻥이 많은 것이 아니냐. 뭐 이게 정말 이게 과연 될 것이냐. 대통령이 밀어줄 것이냐. 뭐 이게 정말 교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. 이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. 저도 많은 유튜브를 거기에 대해서 올렸습니다. 장단점에 대해서.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표를 했어요. 제가 식사 시간 때 정말 2조 1천억이 맞습니까?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거 발표해도 됩니까? 발표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? 비용이 2조 1천억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장소도 이제 거의 다 발표하고 또 설계도도 거의 들어갔다고 그럽니다.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져서 이런 일을 운영할 것이냐. 뭐 이런 것은 또 차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다 비난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옥중에서도 말이죠. 또 제가 이번을 통해서 들었는데 옥중에서도 영적 신비성이 대단했습니다. 이게 밤마다 주기철 목사가 나타나서 주기철 목사, 손양원 목사, 한경진 목사, 뭐 또 다른 김중곤 목사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 가지고 이 자신에게 교육을 하시더라는 겁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매일 밤마다 강의를 들었는데 뭐 어떻게 순교해라 뭐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. 참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런 신비가 있어도 그분은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으려고 참 애를 쓰는 것도 저는 참
귀한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거짓말을 하면은 앞뒤가 잘 안 맞고 좀 틀릴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그건 저는 일관성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. 그런 것도 점검을 제가 해봤습니다. 어쨌든 이 정치 감각 그리고 나라 사랑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그의 그 지혜와 능력 정부에서 다 하지를 못하는 것들을 정말 그 해나가는 거 그건 놀라운 거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지요. 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.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히고 신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.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아직도 정강훈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.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정강훈의 그 내면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밤 껍질을 벗기는 것 같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. 겉은 그게 밤 껍질이 얼마나 거칠고 뾰족합니까? 그러나 그거를 한꺼풀 벗기고 또 거풀을 벗기고 또 벗겨보면은 3번 정도는 벗기고 봐야 알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할 때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단체들이 좀 있는데요. 이런 것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은 그래도 광화문 운동, 애국 운동 하면은 정강훈 목사님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